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non creation하고 alternate destruction을 만약에 우리가 고수를 하면 이 두 가지 규칙이 맞다고 한다면은, 어, 요 배아가 파괴되는 요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 배아를 만드는 것은 안 되죠. 허용 안 됨. 그 다음에 남은 배아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남은 배아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도 안 됨. 예. 그 다음에 alternate destructio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배아가 있는데 이것이 사용해서 파괴될 것이라면은, 근데 만약에 파괴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방법, 그러니까 이것이 파괴되지 않을 방법이 만약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파괴하는 것도 안 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딱히 되는 게 없네요. 그죠? 예. 외화줄기세포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많이 제약이 되는데, 과연 이 두 가지 규칙대로 하는 것이 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 두 가지 규칙을 어긴다 하더라도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 산모가 뭐 심장병에 걸렸다, 산모가 뭡니까? 유방암에 걸렸다. 요런 사례를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다 요 규칙을 반박하기 위한 사례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각각의 논증들에 나오는 사례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 사례인지를. 그래서 남은 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논증 사례를 암기를 하려면은 다 뭡니까? 다 여자가 등장하고 뭐 임산부가 등장하든지 부부가 등장하든지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요 남은 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부부가 등장하죠. 부부가. 예. 부부가 등장하고 요 이제 배아가 세 개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배아가 세 개 있고 요거는 정상이고 요 두 개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부부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애를 이제 두 명을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두 명을 낳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요거는 죽지. 예. C는 죽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두 개는 못 살리고 C만 살리죠. 그러면 이제 한 명만 낳는 것이고 A하고 B는 그냥 죽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부부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또 잘렸네요. 한 명만 살게 되죠. C만 살게 되죠. A, B는 죽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부부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C를 사용해 가지고 A, B를 살려서 두 명을 낳을지, 아니면은 뭐 우리 C를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A, B를 할 수 있냐. C도 생명인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A, B는 죽고 C는 살죠. 그러면 한 명만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C를 이용해서 A, B를 살려서 두 명을 낳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부부가 C를 이용해서 AB를 살려서 설령 C는 죽지만 두 명을 낳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겠죠. 예. 자,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문제는 배아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미. 아니, C를 사용했잖아요. C를 사용해서 AB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배아를 남은 배아를 사용을 하는 것도 똑같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허용이 되면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상황을 연구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사용해서 다른 배아들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요 C라는 이 배아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만약에 요 사례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허용이 된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아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목적은 분명히 여기서도 이제 사람을 낳는 게 목적이듯이 거기서도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냥 무작정 사용을 한다라기보다도. 자, 그러면 남은 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증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non-creation. non-creation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심장병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심장병. 심장병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심장병을 낫는 방법 중에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상의 사례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실제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안 되고 가상의 사례, 가상의. 그러니까 심장병을 낫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이 곧바로가 중요하죠. 곧바로 낙태를 하면 심장병이 낫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초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적인 사례의 초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곧바로 낙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수정이 돼서 착상을 했는데 요것을 죽이면은 심장병이 낫는다라는 거, 치료가 된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연구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 상황으로 싹 옮겨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은 똑같죠. 허용은 된다. 허용된다. 아니,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심장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죠. 심장병이 낫지도 않는데 임신해서 낙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낙태를 하면은 심장병이 낫는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이 심장병에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이미 심장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에 걸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미 심장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놔두면 죽는다라. 근데 뭡니까? 임신을 해서 곧바로 낙태를 하면 심장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임신해서 곧바로 낙태를 하는 게 허용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 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면은 뭡니까?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도 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는, 만들어진다라는 요 예측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 목적을 분명하게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배아를 만들어서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파괴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넌크레이션 규칙이 있고 그 넌크레이션 규칙에 대한 반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얼터네이트 디스트럭션 규칙이 있고 얼터네이트 디스트럭션 규칙에 대한 또 반론이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래 한 개가 더 있네요. 근데 하여튼 얼터네이트 디스트럭션도 봅시다. 얼터네이트 디스트럭션은 이제 유방암이었죠, 유방암. 우리 교재 여러분들 이제 쟁점 분석에서 이거죠.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파괴되지 않았을 배아를 연구용으로 파괴하는 것이 허용되냐. 이게 타이머가 너무 힘차게 굴려가지고 부담스럽네요. 자, 이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유방암 사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 한 개 더 있죠. 그 배아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요거까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요까지 설명하면 일단은 요거는 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논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거 배아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일단 배아줄기세포 연구윤리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동물 권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